자,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실험들을 각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 미국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120년 동안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여러 각국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거는 믿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트위터들을 살펴보시면 어떤 반응들이 있냐. 자, 이 사람 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도 과학자 중에 한 명인데 돌이켜보면 LK99은 분명히 초전도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시아인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단은 아시아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과 이제 미국인들은 태생이, 그죠? 아시아인들을 지능적으로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죠? 유럽과 이런 미국인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이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 나를 깨워라. 이런 식으로 아시아인들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시라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LK99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LK99 네이처에서 또 부정적인 기사를 썼죠, 여러분들. 예상했던 범위였어요, 여러분들. 예상했던 범위. 왜 예상했냐? 이미 네이처에서는 8월 4일부터 부정적인 의견들을 기자가, 그죠? 거기 부정적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기자가 있는데 똑같은 기자가 또 쓴 거예요, 여러분들. 예상했던 범위였죠. 그리고 여러분들 독일 연구팀에서 답을 찾았다 했는데 이미 중국 과학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초전도체 아니다라고 8월 2일날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무슨 독일 연구팀이 새롭게 답안을 찾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황화구리, 그죠? 이번에 독일 연구팀이 주장하는 게 황화구리예요, 황화구리. 황화구리 불순물 때문에 초전도체 현상처럼 제로 저항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제로 저항이 아니고 저항이 순식간에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슨 답을 찾은 것처럼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시면 8월 2일에 중국 과학원에 이제 연구 결과값이 나왔는데 황화구리로 인해 생기는 현상에 불과하다. 0에 가까울 뿐이지 0이 아니고 초전도체는 정확히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황화구리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논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게시한 논문을 통해서 답변을 해줬어요. 그죠? 황화구리에 대한 어떤 저항이 떨어지는 온도, 그죠? 온도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이제 네이처에서 그 기사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그 기사 내용에는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었던 내용들을 자세한 히스토리로 담아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고 실제로 이제 독일의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담겨 있습니다. 네이처에 이제 학술지에 담겨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이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네이처의 어떤 연구 방식이 틀릴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을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지금 네이처에서 어떤 결론 같은 내용을 얘기했고 이 기사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썼어요, 여러분들. 왜 자극적이냐? 초전도체 끝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이 났다. 그죠?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결론이 났다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우리의 의견들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어필을 하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떤 의견들, 어떤 주장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어필을 하세요. 저도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제 의견들을 또 얘기를 하는데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왜 초전도체가 결론에 이르지 못했냐? 여러분들 이 학술지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독일의 과학자들도 100% 논문에 의거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논문 자체도 100% 이 LK99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해요. 이거는 이석재 대표가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시료에 대해서는, 그죠? 샘플을 만들고 시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김현탁 교수가 얘기했죠. 논문을 보고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잘못된 샘플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 언급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네이처의 독일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했냐면 완벽하게 LK99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그 논문에 있는 시료의 방식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뭐 황화구리도 제거도 시켜보고, 그죠? 불순물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를 시켜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산도 약간 줄여보고 황화구리도 제거시켜보고 자기들 딴에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지만 순수 단결정 LK99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조건이 초전도체에 필요한 조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금속 물질들이. 아시겠어요? 왜냐면 독일의 과학자들은 초전도체 물질에 대해서 얘네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이거밖에 못 돼요, 여러분들. 타입 1과 타입 2. 이게 기존에 나와 있었던 초전도체, 저온에서, 고온에서, 그죠? 금속으로 동작되는 초전도체 물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과학자들 머릿속에는 초전도체 물질은 이 조건이어야 돼. 이게 밑바탕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깔려있는 밑바탕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어떤 베이스, 이게 지금 부정적 의견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만약 초전도 현상을 만들었더라도 이걸 부정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현탁 교수도 얘기했어요. 이 연구의 어떻게 보면 책임자급의 교수죠. 어떤 얘기했습니까? LK99는 100% 초전대 물질이 아니다. 그죠? 100% 초전도체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LK99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은 초전도 현상이 맞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LK99는 초전도의 어떤 1차원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일정 부분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전도체 물질의 새로운 어떤 타입 3의 물질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상온 초전도체의 타입 3의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과학자들은 이걸 부정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과학이라는 거는 데이터고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 이론이 충족이 된다면 초전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이 LK99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불순물을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불순물 다 제거하고 한번 봐보자. 이 단결정만 보고 동작되는지 봐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LK99의 이 초전도 현상을 무조건적으로 불순물을 전부 다 제거하고만 봐야 되는 거냐. 그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관관계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불순물이라 생각했던 어떤 인산이라든지 황화구리 안에서 상관관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20년 동안 이 LK99을 연구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만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결론에 도달했다? 누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들도 문제예요. 기자들도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에 도달했으면 못 알아. 지금 우리나라의 표준전에서 이 샘플을 지금 만들어서 합성을 하고 있고 초전도 학회에서도 아직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론에 도달했다며요. 그죠? 아니라며. 왜 실험을 계속하나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저희 주식에너지 채널 그리고 신의주식 채널 구독을 아직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희 컨텐츠를 보시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죠? 이 좋아요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예의이자, 그죠? 저희 영상을 보시는 의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이라도 제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처의 학술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자, 이 온도를 압니다. 104.8도. 그죠? 일단은 LK99을 합성하는 반응은 불균형한 레시피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논문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자, 구리가 도핑되어 있는 인산 납 결정 일부가 만들어질 때마다 구리 17부, 황 5부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취한에 대한 내용이 논문에 있었죠, 여러분들. 이러한 잔여물은 특히 한국팀이 샘플에서 보고한 황화구리와 같은 수많은 불순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독일의 연구진들이 지금 저항이 제로 근처까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상전이를 겪는 온도로 104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황화 물질 Cu2S가 지금 104도 이하에서 공기에 노출될 경우 저항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공기에 노출될 경우에. 그래서 LK99에 흔히 알려져 있는 저항이 제로 저항까지 떨어진다. 그죠? 전도 상전이와 거의 동일한 신호가 나와준다.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가 주장하는 거는 황화구리와 황화구리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특정 온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초전도 현상과 헷갈릴 수 있다. 제로 저항까지 떨어지는 현상과 헷갈릴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들이 그것을 놓쳤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이거를 놓쳤을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학술지에 실린 건데, 여러분들. 굉장히 웃기죠? 아시아인들 무시하는 배경이 깔려있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걸 모른다고? 약간 이런 걸 돌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이 LK99 20년 동안 연구했다며. 근데 황화구리에서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떨어지는 거를 초전도체 현상으로 헷갈린다고?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몰랐을까요? 이미 새롭게 작성한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시죠? 우선은 강자성과 반자성 특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이 돼 있고요. 많은 국가에서 지금 의심하는 게 이거 그냥 강자성체다. 반자성 부도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나라 한국 연구진들이 이석배 대표와 김현탁 교수가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다. 새롭게 논문을 수정한 업데이트된 내용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야, 너네 실험이 그렇게 될 줄 우리 알았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실험했을 때 강자성체다 반자성 부도체다 얘기할 거 우리 알고 있었어. 왜냐? 실험 과정에서 너네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왜냐? 왜 오해할까요?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국가의 연구원들이. 그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론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초전도체의 타입 1, 타입 2에 의거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황화구리에 대한 증상까지도 전부 다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논문에. 그죠? 특정 온도에서 황화구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전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료 제작 과정, 샘플 제작 과정에 대해서 중요성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독일 연구진들이 그 시료를 제대로 만들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불순물인 황화구리에서 보여지는 이 증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연구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는 그들이 그것을 놓쳤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어서 얘네들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황화구리 함량을 하나는 5%, 하나는 70%로 했는데 당연히 테스트 결과가 달라졌겠죠? 그죠? 황화구리 함량이 좀 더 높은 그런 샘플에서 저항이 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독일 슈투트가르트 8월 14일 날 지금 고체 연구소 막스 플랑크 고체 연구소에서 뭐 했냐? 단결정 합성을 하겠다. 그래서 Cu2S 황화구리를 띄어냈어요. 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어디서? LK99으로부터. 근데 여러분들 이 제거 과정에서 불순물이 같이 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제거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LK99 순수 단결정 합성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틀린 어떤 연구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완벽하게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직접 실험을 했었던 그 LK99의 어떤 모습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논문에서는 이런 식의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독일에서 이런 식의 테스트, 어떤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여기에 있는 어떤 배합을 바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실험의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독일의 연구진들이 올린 이 네이처의 학술지에는 이 LK99이 완벽하게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결론이 났어요. 결국에는 LK99은 초전도체가 아니라 수백만 옴의 저항을 가진 절연체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물과 분리된 LK99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순물이 이 독일에서 생각하는 이 불순물이 초전도체 LK99에 필요할 수 있는 물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비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초전도체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우리 초전도체에 관심 있는 주주분들과 함께 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주주분들과 함께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는 이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이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빠르게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의견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텔레그램방에서 8월 16일 날 휴일 동안 나왔었던 호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스웨덴,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부정적인 의견이었다가 지금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뀌고 있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중국에서 얼마 전부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LK99 한국에서 중국의 기술력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계속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중국도 어떤 얘기했냐면 독일이랑 똑같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독일이랑. 이거 그냥 황하구리에서 나오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번에 네이처에 실린 내용이랑 똑같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중국조차도 무슨 얘기하고 있다? 중국 북경 과기대에서 청 교수가 LK99 관련 매우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 초전도체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웨덴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아와나 교수 여러분들 아시죠? 인도의 아와나 교수. 가장 먼저 초전도체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이 초전도체 실험을 지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LK99에 대해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인도 아하나 교수가 처음에 얘기했던 반자성 부도체, 강자성체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실험할 게 없어요. LK99에 대해서. 근데 왜 실험을 하고 왜 논문을 억셉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의 실험 방식이 맞다고 얘네들은 생각하겠지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호재성 내용들과 정리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주식에너지 구독자분들에게는 초전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이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그래서 신성데이터테크와 파워로직스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때 알려드렸을 때 제가 근거를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직접적인 어떤 지분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주를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분 관계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고 그리고 위에 올려보시면 제가 이렇게 날짜를 보시면 8월 2일이죠, 여러분들. 8월 2일경에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를 추천드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뭐 신성데이터테크, 파워로직스 지금 이때는 만원, 25,000원인데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신성데이터테크가 5만원 넘어갔었죠, 여러분들. 58,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파워로직스는 21,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죠? 2배 이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물론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가 네이처에서 악의적인 어떤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그죠? 신성데이터테크를 빼고는 전부 다 급락이 나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네이처에서 말한 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3주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이 더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주식시장에는 이 기대감이라는 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또 나온다면 주가는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언급이라든지 뉴스라든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상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주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초전도체 관련주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냐. 제가 이전에는 신성데이터테크와 파워로직스를 알려드렸지만 후속 대장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기존에는 투자 포인트가 이쪽에 쏠려 있었어요. 신성데이터테크와 파워로직스. 지분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지분 관계가 엮여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초전도체의 기술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기술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종목명을 제가 가려놨지만 전부 다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이 종목과 매매 전략을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 구독자분들에게는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료 텔레그램방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이 신성데이터테크 파워로직스 알려드려서 2배 넘게 올라갔듯이 이번에 이 대장주, 후속 대장주죠. 초전도체 기술 관련주. 이 종목들도 2배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먼저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에 이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옆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초전도체 후속 대장주를 확인해 보시고 총 3종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후속 대장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최신 정보들, 악재라든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네이처에서 악재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하다. 왜냐? 초전도체는 여러분들 제가 단타성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날 때, 양봉 나올 때 우리가 먹고 나오고, 하락이 나오면 팔고 나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악재와 호재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텔레그램에서 발빠르게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대표님 저는 답장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하루에 문자가 50건 100건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이 발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다음에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끝 4자리 있죠, 번호의 끝 4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댓글 확인해서 누락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 되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도 아와나 교수도 다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은 계속돼야 된다, 그죠? 실제로 이제 이석배 교수와 인도 아와나 이 박사가 컨택을 했었다는 어떤 그런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컨택을 해서 다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루머까지 돌 정도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아와나 박사 쪽에서 논문을 억셉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연구진들이 이 황화구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발견을 하고 있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과학자들은 이 황화구리 쪽에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얘가 특정 온도에서 저항값을 낮추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 초록 논문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논문에 다 담겨 있어요. 황화구리 때문에 그런 저항이 떨어지는 현상과 오해할 수 있다, 다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논문에는 그런 거 말고도 초전도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김현탁 교수가 이제 점프에 대한 내용을 했죠, 여러분들. 절연체 점프에 대한 내용도 했었고요. 그리고 쿠퍼쌍에 대한 내용, 그죠? 쿠퍼쌍에 대한 현상은 초전도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설명, 그죠? 계속 황화구리라든지 반자성 부도체, 강자성체, 이것만 가지고 지금 유럽인들과 지금 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라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이 초전도를 1차원적인 단계라도 만들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연구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러시아 연구소 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연구소는 어떤 얘기가 있냐, 대한민국에서 LK99 특허를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물질은 특허를 내면 안 된다. 왜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러시아 연구소의 아이리스가 했던 얘기고요. 천재 과학자죠. 중국에서는 어떤 얘기하고 있냐, 한국이 과거에 우리나라 중국의 그 논문을 뺏어가서 이 기술을 훔쳐갔다. 만약에 LK99을 성공시킨다면 다시 도로 뺏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댓글에 뭐라고 남겨졌어요, 여러분들? 중국 SNS 댓글에 한국은 도둑놈의 나라다, 한국은 원래 애초에 옛날부터 중국의 것들을 뺏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다 아니다 싸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진짜일 때 주식 올라가니까 돈 벌고, 가짜이면 주식 떨어지니까 돈 잃고, 이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발견한 물질들,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물질을 뺏겨서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 가지고 얘네가 응용 개발해서 실제로 2차원적인 초전도체에 가까운 물질을 응용 개발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김현탁 교수가 그랬습니다. LK99는 초전도체 물질의 상온 초전도체 물질의 초기 단계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초전도체처럼 안 보일 수도 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그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든지 응용 개발해서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오늘도 제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봤는데, 신속하게 또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이런 정보들을 좀 받아보시고, 또 새로운 정보들이 있다면 또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초전도체 관련주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주식이 하고 계신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 의견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부정적 의견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중요한 건 뭐예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하한가 나왔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긍정적 의견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준비와 매매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